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 3만 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어서 이제 감사하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달렸던 댓글에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계기가 궁금하다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된 계기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내가 왜 치과 의사가 됐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고3 때 이제 제 점수에 맞춰서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이과에서 공부를 좀 잘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과에서 잘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지망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의예과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대를 지망을 했었고, 이제 막상 이제 고3 때 시험 볼 때 제가 이제 재수는 저도 생각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뭐 재수는 안 시킨다라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짝 안전하게 한다는 게 한 단계 낮춰서 이제 치과대학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치대를 들어가서 치과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처음에 이제 치대를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들에서 치과대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뭐 실망한 부분들도 있었고, 내가 이걸 배우려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나? 차라리 의대를 갔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쩌어쩌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을 받고, 이제 보철과에서 수련을 받았는데요. 수련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랄지, 솔직히 이런 것들은 학부 과정에서는 잘 몰랐었고, 졸업하고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나, 제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뭐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된 계기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고3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치과 의사가 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과 의사로서의 제 삶은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치과 의사의 삶으로서. 왜냐면 저희 동기나 그 선배들을 보면, 의사로서의 삶은 내가 대학병원에서 뭔가를 전공을 하고 썩히지 않고 같이 이제 환자들한테 내가 배운 거를 베풀고 또 더 공부하고 익혀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의사로서의 삶일 텐데, 이런 것들은 큰 병원에, 즉 대학병원급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과 의사를 예로 들면, 내과에도 이제 다양한, 대학병원에 보면 다양한 분과가 있거든요. 뭐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뭐 호흡기, 순환기, 뭐 혈액종양내과, 뭐 내분비내과, 내과 파트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내과에 가서 순환기 내과를 전공을 했어요. 심혈관 계통의 순환기 내과를 전공을 하면, 내과 의사들 중에서 순환기를 전공하면 예를 들어 심장 카테터 시술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순환기 내과를 특별히 전공을 하고 최승원 내과 의원을 개원을 했다. 근데 심혈관 계통에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어서 카테터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동네 내과에 와서 카테터 시술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럴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내가 뭔가 이제 그때 수련회 때 했던 그런 시술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대학병원급에 있어야만 돼요. 개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살면서 보니까 제가 수련 받을 때 익혔던 것들을 제가 개원해서, 지금은 조그만 치과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진료가 제가 대학병원에서 배웠던 것 혹은 그 이상의 진료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거로 인해서 또 저도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94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고요. 94학번이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받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2006년이 됐어요. 지금은 2024년인데 졸업한 지 벌써 올해가 25년 차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몇 년을 더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긴 시간들에 제 치과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이 즐겁지가 않다면 꾸준히 이거를 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도 제 일이 즐겁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하나하나 진료를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즐겁게 여겨지고 보람차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과 진료라는 게 손으로 해나가는 일인데, 다른 뭐 전문직, 예를 들면 뭐 집을 짓는다, 건축 계열의 전문가가 보면
어떤 집이나 빌딩을 지었을 때 그 빌딩을 쭉 보면, 집이나 이런 걸 지어진 모습을 보면 이게 잘 지었구나 못 지었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작은 예를 들면 그 취미하는 분들이 뭐 피규어를 도색을 한다. 피규어를 제가 보니까 피규어도 막 도색하고 뭐 좀씩 수정하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피규어를 봤을 때 아, 이게 어떻게 도색도 좀 더 자연스럽게 신경을 썼구나, 좀 미숙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눈에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치과도 이게 손으로 하는 거라서 다른 치과 의사나 누가 치료한 거를 눈으로 보거나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구나라고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나태해지지 않고 다그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항상 하는 생각이, 그래도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게 보이는, 다른 치과 의사들이 내가 하는 걸 봤을 때 부끄럽게 보일 만한 그런 진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한 번씩 다잡아 나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 치과 진료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가끔씩은 괜히 했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여기저기서 온갖 그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는 막 의심의 눈초리로 그 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환자분들이 그냥 말씀은 다 듣는데,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맞는 말도 있는데 대부분은 맞지 않는 말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될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권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오래 쓰고 탈나지 않는 그런 진료를 하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치과 의사들이 치료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치료하고 막 돈만 밝히고 이런 그 악한 치과 의사들보다는 그래도 선한 치과 의사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제 주변의 치과 의사들 동료들을 보면 다들 그렇게 양심에 맞춰서 살아가는 치과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막 그 치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자책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땐 기뻐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치과 의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치과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치과 의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히 썰을 풀어봤는데, 이런저런 제가 이제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주로 읽는 책은 첫 번째 초이스는 그냥 장편소설이 되게 좋습니다. 장편소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그 대하소설 기억에 남는 것들이 토지는 우리나라에 나왔던, 예를 들면 대하소설 하면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즐겨 읽었던 거는 그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한강이나 아리랑 등의 이런 소설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제가 토지를 제일 먼저로 치는 이유는, 토지는 1권에서 20권까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긴 호흡의 글을 쓰다 보면 1권에서 혹은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게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결말로 다가가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었던 A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한데, 그 A에 대해서는 서술이 전혀 안 되고 뭔가 급하게 결론을 맺는 듯한, 20권까지의 소설을 쓰다 보니까 너무 지쳤다, 뭐 그런 생각이 독자로 하여금 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토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1권에서 20권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그냥 쭉 이어지고 정말 다 시간 될 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책은 제가 갖고 있는데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또 20권이나 되니까 또 큰맘 먹고 시작을 해야 돼서 그렇진 한데, 어쨌거나 토지는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되게 감탄을 하게 됐고 정말 재밌게 읽었고, 태백산맥이나 한강이나 아리랑도 물론 이제 조정래 작가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태백산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끝으로 가면서 뭔가 살짝 힘이 빠진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살짝 아쉬웠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를 쭉 관통하면서
흐름을 뭐 익힐 수 있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인물 하나하나들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사람처럼 살아가면 좋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기억에 남는 게 뭐 객주 같은 소설들이 있고요. 아니면 황석영의 장길산, 기본 10권 정도 넘어가는 소설들은 그만큼의 자료조사를 하고 그 장대한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읽으면서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국지나 아니면 수호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즐겁게 봤었고요. 중국 소설인데 그 청나라 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에 대해서 쓴 그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강희제나 옹정제나 걸륭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청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거는 예전에 군의관 때 많이 바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읽었었는데,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이거는 그때 책으로는 32권짜리였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좀 이거는 살짝 허무하긴 했어요. 일본 애들은 별것도 아닌 거를 되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자기네 역사를 서술하는, 그리고 이 책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실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약간 신격화된 부분들도 있었긴 했는데, 그냥 이 책을 보면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냥 소설 속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이에야스가 그 전국시대를 마지막에 통일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데 물론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마지막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잡을 때 약간 양아치 같은 뭐 그런 수법도 쓰고, 새끼가하라 전투 같은 일본의 그 새끼가하라 전투 같은 것들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면은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그냥 외교전으로 자기 사람 포섭하고 해가지고 이미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약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에야스를 되게 양아치스럽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어쨌거나 그냥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면서 일본 애들이 힘들 때 꾹 참고 다시 일어나고 세력을 넓혀가고 이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많은 그 즐거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는 과학 책도 많이 있고,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로 있던 사피엔스 같은 책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라고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끔씩 진료하다가 피곤하고 할 때면은 소설 같은 걸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 보는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도 되게 눈물 나고 감동적이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이런 독서들이 되게 많이 저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산으로 간 느낌이 있는데, 이게 누군가 상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 벽에다 이렇게 낙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저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뭐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진료를 해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냥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